자, 얘들아, 이제 엣지 모의고사 확통 영역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확통은 일단 좀 전반적으로 문항들은 다 난이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항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한 30번 정도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항인 것 같고, 일단 네 문항 저거 좀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거니까 너들 이 네 문항뿐만 아니라 여기 확통에 나와 있는 8문항은 너희들이 모두 다 정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확통 문항에서 일단 4점짜리가 일단 세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는데 일단 그 세 문제가 웬만하면 이제 좀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킬러에서 세 문제가 4점짜리 일반적으로 세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복 조합 하나랑 그리고 일단은 조건부 확률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 하더라도 확통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공통 과목이 너무나 좀 어렵게 출제가 비교적 되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확통에서 조금 안정적인 점수를 맞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7개 이상을 맞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등급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 최근에 중간고사 봤던 어떤 범위 안의 문항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마 좀 더 복습도 되고 유평 준비도 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형이 했던 유형인데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죠. 자, 27번 봅시다. 자, 27번은 일단 출제 의도 자체는 원순열이죠. 원순열이면서 동시에 얘는 이웃하는 부분에 대한 유무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A, B, C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죠. 자, A, B, C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이렇게 8자리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는 뭐야? 자, A, B, C를 포함한 8명 학생이, 자, B가 A 또는 C와 이웃할 확률이다. 뭐,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연습했던 문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B하고, 자,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 하나 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얘는 B하고 C가 아니라 뭐 순서로 쓰면 A 이웃하는 경우,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 해줘야 되고,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B가 A하고 C가 동시에 이웃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요 라인에서 A, B, C 요 라인이나 혹은 가운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가 A태서 이웃하는 경우, 자, 이 세 가지를 다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 이러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B하고 A하고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B하고 A가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하나로 들어가서 여기 B하고 A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B하고 A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1 곱하기 6팩에다가 저기 안에서 자리 바꿈할 수 있지, 그지?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B하고 C가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하나에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방법 수는 똑같은 거죠. 여기 B하고 C가 이렇게 한 거나 C하고 B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1번하고 케이스 분류는 똑같죠. 1 곱하기 6팩 해주고 2팩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A하고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빼주면 되겠니? 자, 얘는 이런 형태로 돼서 가운데 일단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C가 있거나 가운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A가 있는 요 케이스를 일단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건 요거 세 번째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에다가, 자, 얘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거에다가 자, 이거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면 전체는 일단 7팩이에요. 분모에 들어갈 전체는 원순열 8명이 앉는 거니까 얘는 7팩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에다가 C를 빼주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주시면 정답을 쉽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28번 한번 가볼게. 일단은 2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는 출제 의도가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이고 중복조합에서도 사실은 너희들 요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 중복조합이든 뭐 다른 어떤 원순열이나 다른 거든 물론 27번 같은 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원순열이나 뭐 다른 것이 나왔을 때 항상 여사건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사건. 그러니까 여사건의 힌트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않아도 이상, 이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등호가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자 28번 같은 경우 사실 여사건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문제고 사실 뒤에 있는 29번하고 30번도 여사건을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28번 가봅시다. 자 가족권에서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자 이게 합이 9라고 나와 있죠. 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죠? 조건 잘 보셔야 된다.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A, B, C는 0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전체 케이스는 4H9만큼 경우 수가 일단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나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 빼기 2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A하고 C하고 D를 더한 녀석 자 요거에서 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나조건에서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0인 걸 즉 0인 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나아. 일단 여기까지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동시에 자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A가 그냥 2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 얘는 문제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문제가 되지. A하고 C하고 D를 더한 녀석이 7이다 라는 정보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조건에서 같이 조금 유도를 해줘야 되지. 자 A하고 C하고 D를 더한 녀석이 자 A하고 C하고 D를 더한 녀석이 자 9-B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9-B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7까지 이렇게 해주고 자 얘가 0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말인즉슨 자 B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조건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A가 2, 5월이야. 자, B가 2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케이스를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A가 2, 5월, B가 2일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이제 빼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A가 먼저 2일 때를 먼저 보죠. 자, A가 2일 때다라고 하는 것은 자, B하고 C하고 D를 더한 녀석이 자, 여기선 7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3H7 일단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B가 2일 때도 마찬가지. B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얘는 A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녀석의 합이 7이 되는 것이고 의미하는 정수니까 3H7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 A가 얘는 2이고 자, AND야 이번에는 AND 그리고 동시에 B도 2인 거를 잡아주면 되겠다. 그 말인즉슨 얘는 C하고 D의 합이 자 2하고 2를 더해주면 얘가 5가 되나요? 5가 되죠? 그럼 얘가 2H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 값을 더해주면 36 자, 얘도 36 자, 2H5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6이에요. 그래서 자, 36 플러스 36에다가 빼기 6 요걸 해준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게 66이네요. 66인데 중요한 건 이 66이 답이 아니라 자 220 전체에서 얘를 빼준 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5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22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야? 15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천천히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29번 자 29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고 사실은 얘도 뭐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거냐면 여사건을 활용하는 게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도 여사건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너희들이 굉장히 잘 접근한 거예요.
자, 29번은 일단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 순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가족권하고 나조건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런 게 있지.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낼 수 있지만 그 여사건 자체를 구하는 것도 제법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런 케이스 분류가 사실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역시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케이스 분류를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아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확률과 통계를 준비하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봅시다.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그리고 2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3이 적혀 있는 카드가 3장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자,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서로 같은 두 카드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얘를 구하려고 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사건을 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서로 같지 않는 것들을 싹 다 구해준 다음에 전체에서 걔를 빼주는 거지. 자, 일단은 전체에 해당하는 요 케이스의 개수가 뭐 얘는 7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자, 2팩과 2팩과 3팩으로 나눠주면 이게 경우의 수가 일단 나오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얘는 자 210개. 자, 일단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들아, 그러면 이웃한 2장의 카드가 서로 같은 게 없는 것을 다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일단은 자, 3이 제일 많잖아. 그러면 기준을 먼저 하나 잡으면 되겠지. 자, 기준을 잡을 건데 3을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낫겠죠. 3을. 자, 왜?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네 군데가 발생하게 되고 나머지 1하고 2를 여기에 적절히 배열을 해서 이웃하는 게 하나도 없게끔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요것도 기준을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자,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 3, 3, 3 있으면 이제 1, 2개, 2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먼저 2개, 2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야. 2개, 2개. 그러니까 2개, 2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2개, 2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하고 2 이렇게 나눌 수 있고 1하고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이렇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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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얘들아 2개, 2개니까 2개, 2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자, 1, 2, 1, 2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1, 2, 1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2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동시에 자, 여기에 만약에 2, 1, 2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여기에는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2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 2, 1, 2, 1, 2, 1, 2, 2, 1, 1,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3개짜리. 자, 3개짜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자, 3개짜리 만들어서 3덩이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얘는 자, 1하고 2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물론 1하고 2, 즉 얘네들도 결국은 연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제 1 그리고 1, 4개짜리죠. 여기 2, 여기 2 이렇게 총 4개짜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요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다.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얘들아 1, 2, 1, 2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1, 2, 1, 2가 이렇게 나눠줬을 때는 1, 2, 1, 2는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 그치? 1, 2, 1, 2는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가야 돼. 자, 양쪽 끝에 사이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한쪽 끝에 사이드가 들어가는 순간 가운데 있는 만약에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뭐 여기 들어갔어. 그럼 여기 3하고 3은 얘가 이웃해 버리는 경우가 나와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1, 2, 1, 2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얘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 1, 2, 1, 2는 똑같은 거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그 안에서 자리 바꿈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리 바꿈. 그래서 얘는 2팩 곱하기 2팩이 되는 거니까 4가 된다. 총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1, 2, 1, 2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일단 얘도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얘
봐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야? 여기 또는 여기니까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두 가지씩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얘도 결국 몇 가지야? 일단 네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케이스 분류가 많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미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1, 2하고 2하고 2의 조합은 잘 보시면 되죠. 자, 요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어디지? 잘 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얘는 총 몇 가지야? 3패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저 안에서 두 가지씩 다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잘 보게 되면 3패를 했지만 여기 있는 1, 2 같은 경우에는 1, 2는 자리 바꿈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위치를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24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다. 마지막 1, 1, 2, 2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럼 얘는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6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210에서 자, 뭘 빼준다? 4하고 4를 더해준 거. 4하고 4를 더해주고 저기에 24하고 6까지 더해준 이 녀석을 전체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72가지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지? 자, 라스트 30번. 자,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확률 문제로 일단 나왔어요. 조건부 확률 문제로 나왔고, 물론 이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30번입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도 자, 여기에서는 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여사건을 물어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을 잘 보면 조건부 확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PA바 B꼴이죠, 그죠? 자, 일단은 6개의 합이 일단 짝수일 때야. 짝수이면서 동시에 자, A가 꺼낸 공의 두 수의 곱이 자, 짝수가 되는 자, 이것을 활용하는 조건부 확률이죠. 그쵸? 일단 이 조건부 확률 구조가 다음과 같다. A, B, 그러니까 6개, A 2개, B 2개, C 2개가 있는데 그 녀석의 합이 일단 짝수이면서 동시에 그때 A 녀석의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된다. 자, 이거를 케이스를 생각하는 건데 각각의 케이스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얘를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의 전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일어날 확률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할지 아니면 확률로서 구할지 이거 너희들이 아마 충분히 처음에 고민을 했던 지점일 거야. 이게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확률로 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로 구할 때는 항상 너희들이 분모의 구성을 항상 너희들이 헷갈려 했었는데 분모의 구성은 얘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근데 그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같아진다라는 요 개념이죠. 조건부 확률의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기준을 잘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주로 경우의 수보다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A하고 B 6개의 합이 짝수인 거 먼저 찾아보자. A, B, B, C, C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세 주머니에서 1, 2, 3, 4, 5, 6, 7, 8을 A, B, B, C, C가 이렇게 이제 순서로 두 개씩 꺼내는 거죠. 이 순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죠. 순서로. 이미 이 순서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6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지? 어떤 케이스가? 자, 6개 합이 짝수가 되는 거는 홀수를 2개를 뽑고 짝수를 4개를 뽑는 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또 하나는 이번에는 홀수를 4개를 뽑고 짝수를 2가지를 뽑는, 자, 이 2가지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지? 뭐 홀수하고 짝수가 맥시멈이 이제 여기에서는 4개니까, 자, 홀수 2개 혹은 홀수 4개 여기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위에 걸 먼저 좀 볼게.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홀수 4개, 짝수 2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분모에 들어갈 홀수 2개, 짝수 4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야. 전체에 해당하는 게. 잘 봐. 전체에 해당하는 거는, 자, 어차피 지금 홀수가 1, 3, 5, 7이 있고 짝수는 2, 4, 6, 8이 있어 얘들아. 그럼 어차피 짝수 4개는 얘는 뭐 뽑을 게 없어요. 이미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홀수만 2개만 뽑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자, 4C2를 일단 해줘야 돼.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전체. 요거 전체. 4C2. 홀수 4개 중 2개를 뽑아야 돼. 맞지? 근데 잘 봐. 만약에 이렇게 1하고 3 이렇게 뽑았어. 근데 3하고 1 이런 식으로 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뭐가? A 자리에서. 왜? 순서로 오니까. 그럼 얘는 곱하기 자리 바꾸면 2팩이 가능한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동시에 곱하기 짝수 4가지는 그냥 여기서 배열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배열이 돼야 되겠죠? 자, 짝수 4개는 다시 4C 뭔 소리야? 다시 할게. 다시 전체하고 내가 부분을 같이 봤네. 자, 4개 중에 2개 홀수를 뽑아. 지금 전체를 먼저 해보자. 4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럼 홀수 2개를 만약에 5, 7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2, 4, 6, 8과 5, 7을 다시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몇가지야? 6팩이 되는 거야. 얘가 일단 전체야. 전체. 자, 그지? 자, 홀수 4개, 짝수 2개도 보자. 홀수 4개도 얘는 1, 3, 5, 7 4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거고, 짝수는 2, 4, 6, 8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는 짝수 2개를 먼저 뽑아놓고, 그치? 그럼 그 2개와 홀수 4개를 합쳐서 6팩. 요게 되면 얘가 일단 전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요 조건범위 경우의 수에 들어갈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는 건 얘하고 얘야. 4C2가 얼마야? 4C2. 그러니까 2 곱하기 4C. 4C는 6이에요. 자, 여기다가 6팩이. 일단 얘가 전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자에 들어갈 거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은 여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사건.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여사건으로 생각을 했다. 여사건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여사건 생각했다. 잘 봐. 홀수 2개, 짝수 4개를 뽑았잖아요. 그지? 홀수 2개, 짝수 4개를 뽑은 상태에서, 자, A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차라리 전체에서, 이게 전체잖아. 이 전체에서 오히려 A가 홀수 2개를 뽑는 것을 빼면 돼. A가 홀수 2개를 뽑는 것을 차라리 빼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A가 홀수 2개를 뽑는 것들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잘 봐. 자, 일단은 A가 홀수 2개를 뽑는 거는, 자, 홀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서, 자, 4개 중에서 2개의 홀수를 뽑았단 말이야. 뽑았지? 자, 이번에는 이 4개 중 2개 이 홀수를 AA에만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거기 안에서 자리 바꿈이 2팩이 되는 거지. 2팩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거기 안에 자리 바꿈하고 나머지 짝수는 이미 4개를 뽑았단 말이야. 4개 뽑았지? 그럼 짝수는 BBCC에 배열되면 되는 거니까 4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 빼기 얘가, 그러니까 요 네모가 어디에 들어가면 돼?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여사건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홀수 4개와 짝수 2개를 뽑았던 가정하에가 전체 케이스가 이건데, 여기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AA가 홀수와 홀수만을 뽑았을 때를 구해놓고 전체에서 얘를 또 빼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 뽑아야 됩니다.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그 홀수가, 자, 자리 바꿈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리바꿈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너희들이 잘 봐야 될 거는 자, 이번에는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던 요게 있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짝수가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4C1을 짝수 중에서 4개 중 2개를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나머지 여기에 있는 짝수 2개하고 홀수 여기서 2개를 뽑았던 것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홀수하고, 그치? 그 녀석이 나머지 BBCC에 배열되면 되는 거니까 4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케이스가 얼마다? 세모다 보시면 되고, 전체에서 이 세모를 뺀 녀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요 구조로 문제를 푸는 게, 즉 여사건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걸 너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 되겠다. 뭐 꼭 이 경우의 수 선생님이 지금 푼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정사건으로, 그러니까 여사건이 아니라 정사건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을 내는 게 일단 중요하죠. 확률은 여러 가지 풀이법이 존재하지만 거기서 답이 결국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풀이법으로 풀었든 정사건을 풀었든 아니면 확률분의 확률로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만큼은 가장 본인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일단 가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이걸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원순열,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원순열도 마찬가지잖아. 원순열도 원순열 자체를 구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고정으로 하는 게 있고 전체로 나눠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메인 어떤 방법은 일단 정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대로 방법대로 풀고, 푸는 와중에 뭔가 조금 뒤틀린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생각 순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연습을 해놔야 된다. 자, 풀었던 요 전체 문항 너희들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